저는 올해로 이제 만 15년 차 되는 교사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발령 받아서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카우트였거든요. 발령 받자마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안 받으면 안 시킬 줄 알고 한 5년 버티다가 계속 하게 되길래 훈련을 억지로 받고 나중에는 이제 그 스카우트 훈육위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감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갑자기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 선생, 네 그랬더니 내년에 부장이야? 그리고 바로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에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차를 몰고 학교로 갔는데 조퇴하셨다고. 그리고 문자가 다음날 딱 왔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까지 출근하라고, 부장회의에 있다고. 그래서 6년 동안 부장을 쭉 했습니다. 한때 승진의 욕심이 있어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이제 옮겼는데 갈 때마다 제가 가면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가는 데마다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관운이 없구나. 그래서 승진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소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교사-학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을 가장 성장시키는 방법이 저는 사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알파벳도 잘 모르던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알파벳 대문자로 F까지만 알던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요. 세상에 오전만 수업 받고 가는 야구부가 알파벳을 다 알더라고요. 소문자까지. 그래서 그럼 내가 제일 바보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말고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영어 시험에서 제가 외웠어요. 통째로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외워갖고 첫 번째 시험에서 9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의심하시더라고요. 알파벳 F까지밖에 모르던 네가 무슨 96점을. 그래서 교무실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제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질문을 다 대답했는데 다 맞았죠. 왜냐하면 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사과 말씀 안 하시고 교실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이 교사였거든요. 교사 공부도 못하는 게 꿈이 교사였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의심이 제 삶의 의미를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제 뭐 식음을 전폐는 아니고 그냥 눈에 힘이 없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랑 이제 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천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알파벳도 모르던 제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까 그 강의 발표 제목 말씀드렸죠. 바보 선생님, 멍청이 부장님.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하교할 때 저한테 인사말로 남긴 거예요. 천경원 선생님 바보. 뭐 이런 저에게 교사로서 권위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로서 권위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사로서 권위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권위가 출발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목표를 부여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 나가는 교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교사의 권위는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 중학교 때 은사님 때문입니다. 보통 권위라고 하면 체벌 또는 상벌점 제도를 통해서 교사의 권위가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저를 체벌하셨던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려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상벌점 제도나 또는 체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체벌이나 상벌점 제도는 아이들의 기억,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해마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착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 아이가 저한테 하교하면서 했던 이 인사가 저의 권위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5년 전에 제가 6학년 부장을 할 때요, 신규 교사였던 저희 동학년 선생님이 제 자리 앞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왜 이 말을 붙여놨냐면 저는 뭐든지 예스였거든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답답하다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나중에 승진을 하면 이 많은 일들을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눈치 보시고 또 선생님들 눈치 보시고, 교감으로서 그러니까 교사로서 20몇 년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나 철학을 펼쳐볼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교육청의 장학사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매일 소진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제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학력, 돈, 아니면 돈 많은 할아버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아니면 아이의 자존감? 창의성? 이런 게 있으면 아이가 행복해지나?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자존감을 집어넣은 건 자존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합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창의성만 좋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에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답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이 셀리그만이 어센틱 해피니스라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미닝풀 라이프고, 두 번째가 인게이지드 라이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미닝풀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이 삶의 매 순간순간이 미닝이 채워진 그런 삶을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히 자기주도적인 내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미닝을 가르쳐 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역경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역경에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이 바로 이 리질리언스인데요. 메스테넨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의 리질리언스 보호 요인으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그 다음에 사회 요인. 이것을 학급에서 어떻게 키워나갈지 프로그램을 좀 짜봤어요. 그래서
해마다 쭉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가족 요인이 있고 닮은 꼴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힘든 이유가 저는 관계의 결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가족끼리도 친척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닮은 꼴 찾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과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의 닮은 점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어머니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의 닮은 점, 좋았던 추억 이런 것들을 좀 적어달라고. 네, 그리고 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 그 학급에서 생일 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일날 가장 고생하신 분은 어머니잖아요. 목숨 걸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낳아서 어렵게 키워오셨는데 이 가장 고생하신 분에 대한 감사함을 이 생일날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보온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요인과 관련해서는 그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외부의 개인의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을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라는 걸 이제 10년 전부터 했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도전을 할 것인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도전을 할지, 우리 학급을 위해서 나는 매일 어떤 것들을 실천할지를 붙여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사전에 미리 면담하고 그 소감을 발표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아이들이 직접 감사 카드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의 사회적 요인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맨 위에 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이 시랑 총 9편의 시를 1년에 외우거든요. 여기서 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시는 3월 달에 외웁니다. 이 시는요 1년 동안의 마음가짐을 잘 이야기해 주거든요. 저는 주로 고학년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구절이 그렇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가 이어지거든요. 그걸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그걸 외우게 하고 연말에는 얼마나 시를 외웠는지 시암송 대회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82개의 명언을 이렇게 성격 강점별로 나눠갖고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요. 만약에 1년에 6학년 하면 1088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 만약에 제가 단 1시간만 수업을 해야 한다면 난 어떤 수업을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 인생의 스승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 또는 학생, 총장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지켜주시는 분이 가장 학교에서 소중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이들이 감사 카드를 쓰게 했는데요. 이 넥타이 보이시죠? 이 넥타이가 제가 오늘 차고 나왔는데 급식조리원 아주머니께서 아이들 졸업시키기 며칠 전에 감사하다고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그 졸업식 날 아이들한테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승과 같은 희망, 같은 신념으로 같은 노력을 거듭한다. 그것이 제자다. 그것에 의해 같은 경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저는 사실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건 언제 나가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진심이 담긴 격려에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움직이게 해서 그런 삶을 같이 함께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랑 딸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제 아이들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건 언제 나가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라도 이 진심이 담긴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반드시 움직이겠다는 신념을 갖고 같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드리면서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